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남미스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전기기사 필기 CBT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목이죠. 전기설비 기술 기준 1번부터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상설비에 내부 고장 과전류 또는 과전압이 생긴 경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해야 하는 블루리액터의 최소 뱅크 용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막 기출 푸셨을 때는 블루리액터라고 안 묻고 전력용 콘덴서라고 훨씬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블루리액터라고 나온 게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기출에 블루리액터라고 많이 등장을 했는데 뭐 어찌됐건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포인트 보시면 조상설비라고 나와 있고 내부 고장 과전류 과전압 이런 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조상설비, 그러니까 전력용 콘덴서, 블루리액터, 그리고 동기 조상기까지 한꺼번에 모아서 될 수 있는 수치가 최대값이 얼마라고 했죠? 15,000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다면 사실 15,000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수치들은 조금 더 동떨어진 느낌이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설비의 보호장치입니다.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 블루리액터, 무효전력 보상장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동기 조상기가 됩니다. 2023년도 10월경에 이제 KC 용어가 변경되면서 동기조상기가 이제 무효전력 보상장치가 되었죠. 그래서 어찌됐건 얘네들 같은 경우 암기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전부 다 그냥 자동 차단장치 시설이다라고 했고, 저희가 전력용 캠페시터 블루리액터 같은 경우는 5,000 초과 15,000 미만에서 내부 고장 과전류가 발생한다. 그럼 자동 차단장치를 시설을 하고, 자 15,000 이상이고 저희가 내부 고장 과전류에서 뭐가 추가됩니까? 이제 과전압이 추가가 된다. 이 포인트만 좀 가지고 가달라. 그리고 무효전력 보상장치도 최대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15,0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최대값은 요 이상 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답이 될 수 있는 최대값을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이것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15,000이 최대값, 얘도 15,000이 최대값. 그래서 같이 기억하라. 그래서 무효전력 보상장치는 내부 고장 자동 차단 장치다. 그래서 이 수치들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셨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뭐예요? 3번이 됩니다. 전기저장장치를 5개의 시설할 경우 사용하지 않는 공사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분산형 전원파트에서 전기저장장치 태양광 설비 공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합금캐만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근데 이제 금에서 금속재 가요 전선관 공사까지. 그래서 어쨌든 합금캐만 기억하셨으면 합금캐니까 얘가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사용하지 않는 공사 방법이 되겠고, KC 규정 보시면은 자 전기 저장 장치의 시설이다라고 해서 전기 배선해 보시면은 자 옥측 5개회 이 전기 저장 장치는 합성 수지관, 금속관 공사, 금속재 가요 전선관 공사, 케이블 공사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고압 가공전선 높이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철도, 궤도 횡단한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6.5m죠. 요거는 무조건 맞는 선지다. 자, 2번. 고압 가공전선로를 빙설이 많은 지방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적설상의 높이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등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된다. 자, 이런 거 뭐 처음 보는 선지일 수도 있겠지만 잘 읽어보면은 맞는 말 같다라는 거죠. 3번,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5m 이상이다. 자, 요거는 3.5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에요. 자, 4번 읽어볼게요. 고압 가공전선을 수면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수면상의 높이를 선박을 향해 등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2번, 4번에 뭔가 읽어보면 맞는 말 같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다? 이제 숫자 쪽에서 오답을 만들어낸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실제 수업 시간 때 그렇게 강조를 안 했습니다. 왜? 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공전선의 높이를 제가 정리를 할 때 35kV 이하에서 철도 횡단일 땐 6.5m, 도로 횡단은 6m, 그리고 횡단보도교 위가 있는데 절연전선일 때 3m, 나전선일 땐 3.5m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나머지는 5m다라고 했죠. 자, 근데 횡단보도교 위 제가 안내해 드렸는데 사실 얘는 언제만 적용된다? 저압에만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압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절연전선, 나전선 이런 거 나누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몇 미터가 된다? 3.5m가 된다.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걸 모르신다라 하더라도 눈치껏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3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금속 덕트 내부 단면적의 몇 % 이하로 하여야 되는가라고 되어 있죠. 자, 이번에 금속 덕트 공사죠. 덕트 공사에 여기에다가 뭘 넣습니까? 전선을 넣습니다. 맞죠?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에 전선을 꽉꽉 넣으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 20%라고 했어요. 20%. 그래서 20%를 넣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를 넣는 애들이 있었죠. 얘네들은 이제 절연전선이고, 우리가 옥내배선, 저압 옥내배선은 전선 단면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2.5 스퀘어에서 10 스퀘어다. 얘네들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했고, 또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50%까지도 오케이 하겠다라고 하는 애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출전 친구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50%는 제출전 친구들. 그래서 제출전, 제어 장치, 출퇴 표시 등 장치, 그리고 전광 표시 장치. 얘네들은 이제 굵기가 어떻게 됩니까? 1.5 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옥내일 때 기본적으로 최소 2.5에서 10까지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제출전 애들은 시험지 제출전에 확인해라. 왜? 예외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2.5에서 10인데 얘는 최소값이 1.5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보면 수치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넣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좀 암기해달라. 그래서 50%, 얘는 20%. 자, 문제에서 별다른 조건 없으니까 몇 %로 갑니까? 20%로 가야겠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1번이 됩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용어에서 제2차 접근 상태란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몇 미터 미만인가.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답이 뭡니까? 그냥 바로 3m로 여러분들이 가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2차 접근 상태다라고 하면 뭡니까? 이게 전봇대가 있습니다. 맞죠? 전주가 있어요. 전주가 이렇게 넘어집니다. 넘어졌을 때 이 3m 미만인 지역,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제2차 접근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3m 이상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3m 이상인 지역은 제1차 접근 상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위험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전주가 넘어지는데 어느 부분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당연히 2차 접근 상태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죠. 왜? 여기 있으면은 여기 변압기라던가 여러 가지 애자, 구성물질이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따라서 2차 접근 상태는 3m 미만이고 위험한 곳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오고 시험에 출제가 되었네요. 답은 2번입니다.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특고압 가공전선의 연선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한 말이죠. 단선이 아니라 연선을 씁니다. 지지물이 목주일 경우 그 경과는 100m일 걸, 지지물이 A종일 경우 그 경과는 150m일 걸. 이제 경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 경관이 어떻게 됩니까? 자, 표준 경관. 목주 A종은 150m, B종은 250m, 철답은 600m가 됩니다. 근데 이제 보안을 강화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 저압고압 보안공사를 할 수도 있고, 1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할 수가 있고, 2종, 3종 특고압 보안강수를 할 수 있고, 시가지도 보안공사가 됩니다. 왜? 시가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안전을 더 높여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냐? 첫 번째는 경관을 줄이면 됩니다. 맞죠? 두 번째는 경관을 줄이기 싫다 하면은 굵게 하면 돼요. 전선의 굵기를.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관을 줄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되게 되면은 기존의 표준 경관이 150, 250, 600이었다면은 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 수치를 어떻게 해준다? 줄여준다. 그래서 100m, 200m, 400m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목주일 경우 경과는 몇 미터입니까? 100m죠. 맞습니다. A종이다? 200m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4번,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파중에 대한 안전율은 2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이상이다. 자, 요거는 이제 뭐가 됩니까? 우리가 풍압파중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보안공사를 안 했다. 보안공사를 안 했다. 풍압파중, 저압일 때, 고압일 때, 특고압일 때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다? 목주의 풍압파중입니다. 목주 풍압파중. 자,
저압일 때는 1.2가 되는 것이고 고압일 때는 1.3이 되는 것이고 자, 특고압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1.5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완공사를 한 겁니다. 맞죠? 보완공사를 했다. 이 수치가 이제 증가될 거예요. 자, 1.2에서 1.5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1.3에서도 1.5가 되는 것이고 1.5에서 2.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할 때 1.2, 1.3 기억하고 2 더하기 3이 5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1.5 더하기 1.5니까 뒤에 5를 더해주시면 10이 되니까 0이 된다. 이러한 느낌으로 기억해달라. 지금 보완공사이고 지금 특고압이죠. 그럼 뭐가 됩니까? 안전율이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인 경우 전화선로의 길이가 12km마다 유도전류는 몇 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유도전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선의 전압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류가 크게 흐를 거예요. 맞죠? 전류가 크게 되면 자기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유도전압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유도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도전류가 너무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제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2km마다 유도전류는 2 마이크로암페어 이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12에 2를 기억해서 바로 2를 이렇게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 보시면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요, 기설 가공 전화선로에 대하여 기설이다라고 하는 건 이미 설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된 전화선로에 옆으로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지나가게 되면 이 전화선로에 유도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유도전류를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2km마다 2 마이크로암페어를 그리고 40km마다 3 마이크로암페어를 그래서 숫자 22니까 2 마이크로암페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얘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40km마다 3 마이크로암페어다. 답이 3 마이크로암페어가 나오겠죠.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2번이 됩니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완금류 지지기둥 및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그 사용전압이 15kV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이렇게 지지물이 있어요. 지지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물에 뭐가 걸려있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걸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고압 가공전선과 이 특고압 가공전선이 걸려있는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거 보시면은 규정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수업 시간 때는 뭐만 기억해라? 이 친구랑 그리고 이 친구만 좀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5kV 이상, 25kV 미만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쵸? 왜? 여기 보시면 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전전압 22.9kV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2.9kV 특고압 전력선과 걔가 걸려있는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를 많이 물어봐서 답이 뭐가 됩니까? 0.2m가 된다고 했고 암기하실 때 숫자 2 기억하면서 2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60kV 이상 70kV 미만도 여기에 어떤 전압이 있습니까? 66kV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함께 기억해 달라. 그래서 여기에 딱 2배인 0.4m다. 제가 뭐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얘가 나왔죠. 얘가 나왔죠. 근데 딱 눈치 빠르신 분들은 자, 지금 15kV 미만이잖아. 그러면은 0.2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지.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얘밖에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규정에는 15kV 미만은 0.15m 이격해라라고 나와 있지만 문제 푸는 데는 여러분 눈치가 조금이셨으면은 1번으로 갔을 수 있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압 옥상전선로를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전선로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옥상전선로니까 집 위에 시설되는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얘 지지점 간 이격거리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가 지지점이죠. 지지점 간 이격거리가 15m가 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이 지붕을 조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조형제다 하면은 그냥 뭐 천장, 벽, 지붕 이러한 것들을 다 조형제라 해요. 그래서 조형제와의 이격거리 2m다 기억을 해주시고 자, 저압에서는 굵기물어 볼 겁니다. 그래서 저린 6 기억하라고 했죠. 저압은 웬만하면 2.6이다. 그래서 고압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시험에는 많이 등장 안 하는데 기출문제 전산기에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0.6m 이격해라. 자, 이거는 뭐 참고해 주시고. 자, 특고압은 시설이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가 집 옥상에 올라갔는데 특고압 전선로가 있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안 좋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특고압은 옥상 전선로가 없다. 뭐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뭐 어찌 됐건 간에.
보시면은 전선은 저런 전선이다. 뭐 맞는 소리고. 자, 전선 2.6mm죠. 바로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자, 그리고 조형자의 이격거리 2m 맞고요. 그리고 지지점 간의 간격 15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m, 15m 이게 선지로 나왔네요. 답은 2번입니다. 특고와 기계기구, 모선 등을 5개에 시설하는 변전소에 군의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와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설하는 울타리 담 등의 높이를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되는가?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얘가 특고압 기계기구입니다. 맞죠? 특고압 기계기구. 기계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고압 기계기구가 위험하기 때문에 높이를 높이해서 시설해도 되죠.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울타리를 시설해도 됩니다. 맞죠? 그래서 특고압 기계기구와 울타리 사이의 이격거리를 A라고 하고 그리고 울타리의 높이를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A 더하기 B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A 더하기 B에 대한 규정이 있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가 35kV 이하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35kV 초가 160kV 이하가 되는 것인데 외우실 때는 그냥 160kV 이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60kV 초과다. 자, 우리가 35kV 이하에서는 A 더하기 B 값이 그냥 5m가 되면 되는 것이고 160kV 이하에서는 6m가 되는 것이고 160kV를 초과했다. 그럼 6 더하기 0.12n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A 더하기 B뿐만 아니라 이 특고 기계 기구의 높이 역시도 요 규정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특고압 기계기구가 35kV 이하입니다. 그럼 A 더하기 B가 뭐예요? 5m라는 거예요. 근데 막말로 B를 제로로 만들고 A를 5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말이 안 되지. 왜? B가 제로다. 울타리가 없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B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최소값이 있겠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어느 정도? 2m 정도 돼야죠. 울타리가 2m 정도 돼야지 서장원 선수라든가 최용만 선수도 못 올라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최소값이 뭐가 된다? 2m가 된다라는 규정이에요. 따라서 뭐가 됩니까? 3번이 되게 됩니다. 특고와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할 때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것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 피레기 시설 조건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냥 바로 피레기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자, 피레기 시설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실기 가시면은요, 백지에다 이걸 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대로 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필기에서는 뭐 선지에서 골라내면 되니까 제가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우리 집까지 전력이 어떻게 공급되는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발전소에서 전력이 어떻게 됩니까? 생산이 되죠. 그럼 3, 4, 5, 7, 6, 5에 엄청 큰 송전으로 송전전압으로 송전이 됩니다. 그럼 발전소에서 어디로 간다라고 했습니까? 변전소로 가서 154, 22.9. 그래서 감압을 한다라고 했죠. 감압을 하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전주에 매달려 있는 주상 변압기 이런 애들이 이제 특고압용 배전용 변압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고압용 배전용 변압기. 줄이니까 이상한데 뭐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적었어요. 배변 뭐 이렇게 가는 것이고 자, 그다음 어디로 갑니까? 이제 수용가로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피레기의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발전소, 변전소, 인입구. 그리고 특고압용, 고압용, 배전용 변압기. 그리고 수용가, 인입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지하실에서 전력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가공전선로에서 지중전선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 사이에도 뭐를 해줘야 된다? 피레기를 시설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까지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 해당 문제에서는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할 때 뭘 해야 됩니까? 피레기를 시설해야 된다. 답은 2번입니다.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몇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얼마 이상입니까? 2 이상이다.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2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지물이다라고 하면은 뭐 전주, 철탑 전부 다 지지물이죠. 이 기초 안전율 2다 이건 너무나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라고 라고 했고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철탑 이상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1.33이 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이제 철탑 이상시다라고 했을 때 안전율 값이 어떻게 보면 얘보다 더 떨어졌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우리가 철탑에 이렇게 전선이 걸려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상시라고 하는 건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단선이 되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선이 단선이 되었어요. 그럼 철탑 입장에서는 원래 전선이 걸려 있어서 하중을 견디고 있었는데 이 전선이 단선이 되어버리니까 사실 견뎌야 될 하중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전율 값이 좀 작아졌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좀 기억해 두시고, 근데 뭐 시험에는 뭐 이런 거 안 물어보니까 그냥 철탑 이상 시에는 안전율 1.33이다. 꼭 기억합니다. 사용전압이 22.9kV 특과 가공 전선로를 시가지의 경동연선으로 시설할 때 단면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지의 단면적을 물어본다. 그럼 뭘 기억합니까? 자, 100kV를 기준으로 자, 100kV 미만 그리고 100kV 이상입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100kV 미만이다 하면은 단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100보다 작은 55가 되는 것이고 자, 100kV 넘는다 하면은 100kV 넘는 100보다 큰 150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22.9kV니까 여기 속하죠. 55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이 또 추가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규정이 뭐랑 똑같습니까? 일종 특고압 보안공사 단면적 규정과 동일합니다. 규정이 똑같은 게 아니라 우연히도 수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종 특고압에서 단면적을 물어보더라도 100보다 작다. 그냥 뭐 이 미만 초과 이런 것도 꼼꼼하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100보다 작으면 55, 100보다 크면 150.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0 미만이다 55, 100 이상이다 150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번 회차 때 얘도 물어봤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시가지에서 170을 초과한다. 그럼 240입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오는데 이번 회차 때 좀 등장하는 것 같아서 자, 이것도 포인트로 갑니다. 뭐라고요? 170V 초과하면, 킬로볼트 초과하면은 240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 두 개가 많이 나옵니다.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의 건조한 상태에서 진연짤 내부의 전선을 조영제에 밀착하여 배선할 경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캡타이어 케이블의 단면적을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캡타이어 케이블 하면은 0.75 바로 가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캡타이어 케이블, 고무코드 케이블, 다심 케이블 이런 애들은 0.75다. 이거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캡타이어 케이블 0.75 답은 2번입니다. 화역류 저장소의 전기 설비에 있어서 틀린 것은 자, 1번 전기 기계기구는 전폐형으로 시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폐 전체가 이제 막혀 있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대지전압은 뭐 별말 없으면은 무조건 300V다. 예외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산형 전원, 전기 저장 장치, 그리고 태양광 설비에서는 대지전압이 직류 600V다. 그리고 뭐 누전 차단기 뭐 시설이 안 되어 있다. 그럼 150V인데 어쨌든 요즘에는 300V, 기본적으로 300V 가시고 분산형 전원, 태양광, 전기 설비 나오시면은 직류 600V 요거를 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누전 차단기가 시설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150V. 근데 누전 차단기는 요즘에 잘 안 나와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 3번 케이블을 전기 기계 기구에 인입할 때는 인입구에서 케이블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자, 이것도 맞는 말 같죠? 자, 4번 봅니다.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화약류 저장소 안에 시설하는 좀 이상하죠? 화약류를 저장하는 그 안에다가 시설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화약류 저장소 안에는 전기 설비를 시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전기 설비를 시설하면 안 된다. 답은 4번이 됩니다. 발전소에서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계측 장치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계측 장치는 정말 중요한 애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VIP 고객처럼 모셔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VIP 고객들은요, 저 따뜻하게 온도까지 맞춰주는 그러한 센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계측해야 될 계측 장치는 전력계, 그리고 전류계, 그리고 V니까 전압계죠, 전압계. 전압계, 전류계, 그리고 전력계가 되는 것이죠. 자, 플러스 자, 온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전압, 전류, 전력, 그리고 온도 이렇게 됐으니까 아닌 건 뭐가 되면 됩니까? 2번이 되게 됩니다.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 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보시면은요, 뭐 블라블라블라 되어 있고 전선, 그리고 이 전선을 지지하는 수용하는 시설물까지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로자가 붙으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런 거 배웠어요. 전기철도형 급전선. 자, 이것도 배웠고 급전설로도 배웠습니다. 맞죠? 로가 붙으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가 전기철도형 급전선 플러스 이 급전선을 지지하고 수용하는 시설물까지를 다 포함한다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전설로가 되면은 전선 플러스 그 전선을 지지하는 그리고 수용하는 시설물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전설로다라고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곳, 전기 사용하는 상호 간의 전선이다. 그리고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를 가지고 가면은 전차선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철도형 급전선이 전차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철도형 급전선을 제외한 전선을 우리가 이제 전선로로 정의한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 장난치니까 이 전선로라고 하는 것은 전선 중에서 전차선을 제외한 것이다. 좀 포인트로 가져가 주시고, 요 문제에서는 로가 붙으면은 이 전선을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까지 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차선로의 직류 방식의 급전전압의 종류와 각 전압별 최고, 최저 전압, 직류 평균값에 대한 구분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신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전기설비 규정,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신출이 나와버리면 사실 맞추기가 힘듭니다. 맞죠? 이게 법이기 때문에 뭐 개념을 이해해서 풀고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뭐 속전속결 교재에는 수록이 되어 있으나 이 수치까지 기억하신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류 방식의 급전전압이 뭐 최저 영구전압, 공칭전압, 뭐 최고 영구전압, 최고 비영구전압, 뭐 장기과전압이다라고 해서 이러한 전압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을 것 같아요. 750, 1500은. 그리고 뭐 단상교리 25000 이러면서 이제 표 기억하셨죠. 근데 나머지 것들은 상당히 기억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걸러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나마 이제 공칭전압이 얼마였습니까? 750, 1500이었죠. 그래서 750, 1500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걸러냈겠죠. 근데 어쨌건 1번, 3번, 4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찍으셨을 건데, 자, 최고 영구전압 보시면은 어디 있죠? 900, 1800이죠. 900, 1800 맞습니다. 최저 영구전압이 여기에 있죠. 500, 900이 맞습니다. 500, 900 맞고요. 틀린 게 이게 되는 거죠. 장기과전압이다라고 해서 1269, 2538이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실 때는 이 장기과전압의 수치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딱 봐도 깔끔하지 못하죠. 다른 애들은 5의 배수, 10의 배수로 깔끔한데 얘는 혼자 뭐 1269, 2538이죠. 장기과전압은 조금 이상한 수치다. 이 정도만 포인트로 가져가 주셔도 장기과전압이 숫자가 이쁠 리가 없는데 3번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철도 차량과 전차선로가 접속한 상태에서 견인력을 끄고 보조전력을 가동한 상태로 정지해 있는 경우 가공전차선로의 유효전력이 200kW 이상일 때 역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역류를 물어본다. 그럼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0.8 그냥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기출문제기도 하고 제가 속전속결 이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 들으셨으면 그냥 0.8 찍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맞죠? 뭐 규정 보시면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역률이 뭐다? 0.8이다. 설비에서 역률 물어보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0.8 찍고 가시면 됩니다. 전로를 대지로부터 반드시 절연하여야 하는 것은, 자, 근데 우리가 개념 시간에 절연을 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라 절연을 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접지공사의 접지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우리가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에 지금 피레침이 있죠. 그럼 여기를 자, 우리가 이제 수레부라고 합니다. 맞죠? 수레부라고 하고 여기에 인하도선이 연결됩니다. 이걸 접지도체입니다. 그래서 접지극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럼 번개가
꽝 칩니다. 맞죠? 번개가 꽝 치게 되면은 이 수뇌부가 뭐야? 받을 숫자의 뇌. 번개죠. 그러니까 뇌를 받는다. 번개를 받는 부분이 수뇌부예요. 그래서 수뇌부에서 번개를 받아서 이상전류를 땅으로 내려보냅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접지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전류가 무조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접지점은 절연을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절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건 뭐죠? 절연이 뭐예요? 전류가 흐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절연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전류가 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류를 흘러야 되는 곳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시험용 변압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절연이 잘 되어 있는가, 잘 되어 있지 않는가를 판단을 할 때는 누설전류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누설전류가 많이 흐른다. 그럼 절연이 잘 안 되었구나. 누설전류가 조금 흐른다. 절연이 잘 되었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누설전류를 측정하는 것이 시험 변압기가 됩니다. 그럼 시험용 변압기는 전류가 당연히 흘러야겠네. 그래서 절연을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전기욕기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전기욕기 나왔는데, 전기욕기 하면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2차 사용 전압이 몇 볼트? 10볼트다. 꼭 기억합니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전기욕기는 뭡니까? 이 욕기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극을 넣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2차 전압 10볼트다.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전류가 흐르니까 이 전기욕기는 뭡니까? 전류가 흘러야 된다. 자, 전기로는 뭐죠? 나선 설비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부부 접전하면서 마지막 전 친구라고 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전기 용광로니까 전류가 흘러야 되는 것이고, 전기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해조도 마찬가지죠. 전해조가 뭡니까? 우리가 화학 시간 때 물에 전기분해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물을 넣고 전극을 꼽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꽂아 다음에 이제 물이 수소이온과 산소이온으로 막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는 뭐 플러스 이온, 산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2 마이너스, 2값. 이온 뭐 이렇게 되면서 하여튼 막 극에서 막 수소기체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전체 기구를 우리가 전해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연히 전류가 흘러야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절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전기 나오니까 이런 전기 다리미도 절연을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다리미가 절연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해? 다리미에 전류가 흐르면 돼요? 안 되지. 그럼 나는 없다니까. 아침에 이거 다리미로 밀고 왔어요. 지금 저는 괜찮죠. 옷만 이게 펴져야지. 이게 내가 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기 다리미는 당연히 절연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이번에 나왔어요. 꼭 기억합니다. 뭐라고요? 전기 다리미는 절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연을 해야 하는 곳. 그러니까 뭐 1번 얘가 나온다고. 그 답이 전기 다리미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됩니까? 지금 변압기라던가 끝에만 봅니다. 접지점은 뭐예요? 절연을 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럼 얘가 답이 되겠죠. 절연을 해야 되는 곳. 저압가공전선로의 접지 즉 전선이 됩니다.